최근 후성유전학이 출현하면서 죽음 후의 마음이 유전된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을 통한 기억의 유전,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유전학 개념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유전학이며 2004년경에 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의 기억은 3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신경생물학 켈리 레슬러 교수는 이 쥐들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과 동시에 아몬드 향을 맡게 하였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쥐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몬드 향만 맡아도 쥐들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즉 조건 반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쥐들을 새끼를 쳐서 그 새끼에게 아몬드 향을 맡게 했더니 역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3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즉 공포의 기억이 유전된 것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유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DNA에는 기억 유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학습 효과는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쥐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이런 미로 찾기를 가르치면 학습 효과가 22대의 후손까지 전달되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이 쥐에게 물에 잠긴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제기를 찾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후 다음 세대의 쥐를 상대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22대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첫 세대의 쥐들은 출구를 제대로 빠져나오는데 평균 250배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인 22번째 세대의 쥐들은 실수 횟수의 평균이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학습의 기억이 이 22대 후손에게 유전된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후성 유전학을 이용하여 환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환생을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연구하는 소수의 과학자들이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목을 바꿔서 죽음 후의 마음이 존재하고 또 그 마음, 영혼이 재생, 환생한다면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현대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계에서 생명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양자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에서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생하는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신 28주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출생하는 순간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죽음 후의 마음이 존재하고 또 그 마음, 영원히 재생, 환생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공포 없이 잘 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죽음 후의 영혼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병원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에 의하면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73%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의학에서는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영혼이 갈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영혼이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사전에 죽음을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없이 죽음에 임하는 연습에 대하여 미국의 종양치료학자 칼 사이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면 환자들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이미지 기법을 가르치면 환자들은 고통 없이 매우 편안하게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상 기법으로 죽음과 재생을 연습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이러한 마음의 스크린을 만들고 이 마음의 스크린에다가 암에 걸린 자기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때 육체는 누더기임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스크린에다가 자기의 임종의 자리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상상합니다. 또 죽음의 순간을 상상합니다. 아주 평화롭게 죽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죽은 영혼이 자기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몸을 떠난 영혼이 저 멀리 우주 속으로 날아간다고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그곳에서 몇 분 동안 머물러 있다고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우주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되돌아온다고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 옷을 바꿔 입고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다고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 인생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음미해 봅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현실로 돌아와 완전히 깨어납니다. 사이먼트는 또 마음의 도우미 헬퍼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이먼턴이 말하는 마음의 도우미 헬퍼란 집합의식을 지칭하는 말이며 도우미의 마음의 도우미를 만들어두면 죽음, 통증을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이먼턴의 마음의 도우미 헬퍼 만들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음에 마음의 스크린에서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 이런 자연 환경을
상상합니다. 또 상상으로 이러한 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즐겁게 걷고 있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또 상상하기를 그때 저 멀리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 빛은 예수로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처로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헬퍼, 마음의 도우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복 연습하여 확실하게 하게 자기의 헬퍼를 만듭니다. 헬퍼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부르기 쉽게 합니다. 다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마음 바꾸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불교인이라면 죽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죽음은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죽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나톨로지, 임종학 혹은 생사학, 최근에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어 불안하게 죽을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평화롭게 죽는 방법을 익히자는 취지에서 임종학이 출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말에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회가 결성되었고 몇 개 대학에서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철학, 예술, 문학에서의 명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상황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산다면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리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로는 프로이드, 간디, 레닌, 히틀러 등 역사적 인물들은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고요하고 평화롭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늦추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생에 대한 집착인데 오히려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않고 질질 끌게 됩니다. 죽음의 미학, 현대인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채 대중매체를 통하여 죽음을 오히려 미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래서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계하여야 할 일입니다. 호스피스, 의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환자 중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죽게 하자는 취지에서 호스피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는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환자들에게 실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정말로 편안하게 죽게 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현대의학의 호스피스는 미완성의 호스피스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의미의 호스피스가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계속 하겠습니다.